아우, 경사가 좀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지명으로 따질 때 뭔가 동네 이름에 하나의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푸른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용산에 있는 푸른 언덕인데요. 청파동입니다. 청파동이 1가, 2가, 3가가 있는데 그 중에 청파동 2가에 있고요. 화면에 저기 용산역 앞에 있는 이미 개발된 높은 용적률을 자랑하는 친구들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이 청파동의 모습이 한 화면에 담기죠. 신도시와 구도시의 이렇게 차이를 볼 수 있는 지점을 찾느라 동네에서 한 10분 돌아다녔어요. 네, 적절한 위치를 잡은 것 같고 청파동 이야기를 좀 하면서 걸어가면서 얘기할게요. 그래도 여기가 차가 갈 수 없는 곳이 많은데 차들이 오니까 조금 비켜서 얘기할게요. 여기는 다세대 단독 뭐 이런 주택들이 많고요. 청파동 가칭 3구역이라고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동네입니다. 어느 정도 추진을 하냐, 24년도 말 기준으로 용산구청에서 연번동의서가 나옵니다. 이 연번동의서가 나오는데 가칭 청파 3구역 신속통합 재개발을 위한 연번동의서 부여라고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뭐 기아집도 있고 뭐 그렇게 이쁘게 정리된 동네가 아니잖아요. 정말 오래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연번동의서가 나온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속통합 기획을 하려면은 동의율도 필요하잖아요. 이미 76%의 동의를 얻어서 용산구청에 신속통합 재개발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첫 발을 디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칭 청파 3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청파 1구역은, 2구역은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재개발 이미 선정돼서 관리계획도 나오고 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이 3구역인데요. 이 3구역의 위치는 지도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살펴보실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 신속통합의 랜드마크가 어디냐면요. 서울역 옆에 있는 서계, 청파, 공덕 이렇게 총 4군데 영역을 포함해서 서울시청에서 작년 여름쯤 24년 7월쯤인 것 같아요. 7,000세대 만든다고 한 게 바로 이 동네입니다. 그래서 신속통합으로 거의 뉴타운급 개발을 하죠. 거기서 소외된 게 이 청파동 3구역이에요. 이 청파 3구역인데 그곳이 이제 그 말씀드린 7,000세대의 하단부에 존재하는데요. 같이 어우러져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건축 면적이 그 청파 2구역에서 딱 잘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양새가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지를 이루려면 분명히 이 청파 3구역이 포함됐어야 정상이고요. 그런 상태이고요. 여기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런 골목들을. 그래서 여기 시작했다. 그 신속통합 기획에 이제 선정이 되기만 하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도 묶이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지분 쪼개기나 다세대 집합 전환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다. 한 3개월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또 부동산 물건들이 있죠. 지금 이런 기아집들 봐요.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호재가 붙어서 지분당 1억이 넘게 거래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러분들 이 용산이라서 조정대상 지역이라서 여러분들 투자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잖아요. 명의자를 구해야 되고 못 구한다면 취득세를 중과해야 되고 지금 이런 골목들 보세요. 개발의 필요성들이 느끼죠. CCTV도 설치되어 있네요. 여튼 조정대상 지역 용산이라서 투자하기도 까다롭고 취득세도 중과세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주택수 산정 제외 3억 초반 투자를 저희가 소량 확보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골목들이 좀 있습니다. 환경미화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멈춰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블록 같습니다. 여기 내려오니까 이제 차들이 있는 그런 골목입니다. 그리고 저 끝으로 올라가면요. 청파동의 일부 단면만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작년 추석 좀 지나서 제가 서계동 청파동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노후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동네는요. 계단도 되게 많아요. 계단을 올라가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정비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계동쯤 가면 공중 화장실을 쓰는 곳도 있다 하니 얼마나 낙후된 지역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호재를 막 얘기할 때 기반 시설이 열악해야 된다는 게 일단 기본 큰 전제잖아요. 여기 이제 숙명여대 측 건물이라서 여기선 재개발 지역에선 제외되고요.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게 이런 동네 오면 느껴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서 개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은 수유, 뭐 쌍문, 뭐 강북 쪽에 있는 거지만은 그 나머지 지역들도 도로는 멀쩡하게 나 있는데 주택들이 노후됐다고 해서 신속통합에 선정된 곳도 꽤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곳들이 신속통합 기획에서 취소된 곳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보면 이제 상권도 좀 돼 있고 기반시설도 열악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보여서 그런 것들은 취소됐다 하더라도 다시 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노후도 기반시설 전부 다 뭐 거의 만점 상태입니다. 동의율도 그래서 무척 높은 게 작년 말에 그 연번 동의서가 용산구청에서 발부가 됐거든요. 이거 75% 넘기는데 3개월도 안 걸렸어요. 그만큼 주민들의 열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게 길이 끊긴 건지 모르겠는데 막다른 골목이네요. 여기는 길 잃으면 미로가 될 수도 있어요. 임장 와보시면 아시고요. 그래서 이런 청파동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부동산 투자에서 용산을 투자하는 게 우리가 가장 수익률이 극대화되잖아요. 왜냐, 용산은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중위 가격이나 상위 가격을 초월하는 정도의 아파트 가격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 투자를 하죠. 입주권이라도 받으면 좋으련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죠. 그 지역 중에서도 가장 빠른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이 청파동 2가 가칭 청파 3구역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서계동 청파동 지금 신속통합기획 선정된 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뭐 실거주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던가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야 된다던가 그리고 이미 단계를 어느 정도 거쳤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바로 재개발 선정을 눈앞에 목전에 둔 곳에서 소액 투자 3억 초반이라면 여러분들 괜찮지 않을까요? 집은 뭐 4평, 5평, 6평 이런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이 동네 소유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굉장히 황금빛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게 이 청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이 좀 이제 가는 것 같아요. 햇빛을 좀 쬐면은 좀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청파동은 크게 뭐 설명할 건 없어요. 어느 정도 다 구색을 갖춰놔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무조건 투자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곳은 아니고요. 좀 안전한 투자처가 되고 용산에서 비교적 그 소액이라고 충분히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 동네 그 청파 3구역 그 연번동의서에 보면은 그 구역계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토지 소유주가 한 800에서 900명 사이일 것 같고 예상 세대수는 작게 쪼갰을 때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한 1300세대 정도. 사업성이 워낙 막 너무 좋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동네. 왜냐, 여기서 완성된 아파트는 당연히 고가를 형성할 것이라서.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여기는 좀 언덕지대가 높아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도 앞에 저 멀리 낮은 지역들, 용산역 앞에 부분이 많이 보이고요. 국제업무지구가 올라오면은 그런 것들도 시티뷰를 굉장히 멋지게 한눈에 담을 수 있을 그런 광경도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교통 입지 호재 말씀드리자면 서울역, 지금 GTX 다니고 있죠. 근데 청파동 사람들이 GTX를 탈까요? 청파동 사람들이 GTX를 타고 일산, 파주로 출근을 한다? 아니죠. 청파동 사람들은 GTX 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 주말에 나들이 가는 거 빼고는요. 그렇죠? GTX가 서울 자체에 그렇게 큰 호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을 서울 사람은 굳이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경기도에서는 이제 이슈가 되지만은 서울에서는 그닥 이거 GTX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 올라갑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체감하지도 못했고요. 여튼 서울역이 있다는 거. 서울역, 우리나라 철도의 심장이죠. 전국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철도망이 뻗쳐져 있고 교통수단도 그런 것들도 좋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코엑스 찍고 있죠. 또 인근에 명동 일대 서울스퀘어 뒤로 양동지구라고 해서 엄청난 업무지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 아래 우리 눈에 앞으로 담기게 될 국제 업무지구도 있고, 배후 주거단지로서 이렇게 엄청난 세대수를 자랑하는 동네다 이런 게 몇 개 안 나온다. 왜냐, 이 밑으로 대단지 세대수들은 안 나와요. 원효로로 갈수록. 가봤자 원효로 1가 뭐 효창공원 쪽 역세권 시프트인데요. 그거는 이제 임대주택 단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단지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단지 입성할 수 있는 좀 기회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레 안내를 하고요. 매물, 당연히 최저가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저희.
네, 그래서 늘 그런 거에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궁금하시거나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꼭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고 브리핑하고 동네 사정도 좀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청파동 뭐 이런 데입니다. 좀 안전하고 이미 어느 정도 재개발에 대한 동네 주민들의 의지가 보인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재개발 조건들은 갖췄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000세대와 놀게 될 또 하나의 블럭이 돼서 다 완공되면 8,000에서 9,000 사이, 9,000세대 사이에 뉴타운급, 매머드급 단지가 이쪽 청파동 일대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주시고 이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저희를 만나셔야만 더욱더 이해가 편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